안녕하세요. 세컨드카 미디어입니다. 오늘 비교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쿠페, 그 다음에 BMW X6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V80 쿠페 가격이 많이 비싸서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GV8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한번 봐드리고, BMW X6랑 뭐 성능, 사이즈, 가격, 이런 것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인데요. 가격이 8,25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참고로 GV80은 7,000이 좀 안 되는 뭐 6,9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륜구동, 사륜구동이 350만원짜리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1이 150만원 추가인데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 두 개 합치면 500만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뭐 가격 차이가 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쿠페 스타일이고 소소하게 좀 옵션들이 추가가 됐겠지만 어쨌든 비싸다. 확실히 비싸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GV80 쿠페랑 그 다음에 GV80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 G 매트릭스 패턴이 겉에가 있고요,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G 매트릭스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GV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여기 에어 인테이크 쪽이랑 그 다음에 하단부 이쪽 이 크롬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GV80 쿠페는 이 인테이크가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크롬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좀 더 포스 있는 공격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면부 보시면 이 리어 램프가 GV80 쿠페 같은 경우에 면발광이다. 그래서 좀 더 좀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 머플러가 GV80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이고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트윈이 있고 싱글이 있는데 3.5 터보는 이렇게 두 개 트윈이고 2.5 터보는 싱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6랑 비교하기 전에 가격을 한번 봐드릴게요. 가격. 자, 8,255만원에 가솔린 3.5 터보 48V 슈퍼차저 요거를 하게 되면 935만원입니다. 사륜구동 기본으로 들어가고 무광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인치 타이어 하면 120만원 추가,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2 하면은 150만원 추가고요. 자, 거기다가 풀옵션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별로 하는 것보다 풀옵션 하실 거면 파퓰러 패키지를 일단 넣고 시작하는 게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게 파퓰러 패키지 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옵션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거리 운행하실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시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벤츠 S클래스 시트라고 하면,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면 그럼 벤츠의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BMW보다 좋아요, 시트가. 요거 들어갔으면 좋겠고,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은 여기 무조건 있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스트레칭 모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이 시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칭, 마사지 기능 하시면은 되게 장시간 운전을 해도 뭐 허리나 엉덩이가 베기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4시간 5시간 부산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스트도어 클로징,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옵션인 게 뭐냐면, 이런 고급차들은 도어도 두껍고요, 도어에 들어있는 패킹도 되게 쫀쫀합니다.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혀요. 패킹이 잘 되기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어야 문을 닫을 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센터 미러는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실 때 짐이 많다, 캠핑 안 가시더라도 뒤쪽에 짐이 꽉꽉 차 있어서 룸미러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자체가 차량 외부에 있기 때문에 짐을 아무리 실어도 상관없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 에르고 시트, 고스트도어 클로징, 디지털 미러, 이렇게 해서 255만원, 이거 괜찮은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풀옵션 안 하시더라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싶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드라이빙 1은 어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선 주차까지 포함이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예전에는 이 주차 보조를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2를 하시면 차선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기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내가 세팅을 100km로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속도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퍼포먼스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는데, 예전에는 상향등을 켰을 때 온오프 기능이 주였는데 국산 차들은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되면서 앞차와 선행차 맞은편에 오는 차만 딱 비켜서 상향등을 켜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능이 이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근데 이 옵션을 넣으시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BMW X6도 그렇고 이 GV80 쿠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25도 각도입니다. 근데 리클라이닝 하시면 41도까지 이렇게 눕혀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러니까 내 식구가 여행 다닐 때 아주 좋은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2열 시트가 슬라이딩도 되고 틸팅도 되기 때문에 뭐 캠핑이나 이런 거 가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심지어 통풍까지 있습니다. 2열에도. 그 다음에 3존이기 때문에 뒤쪽도 따로 이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뒷좌석 못 베게 헤드레스트, 윙아웃 헤드레스트를 하면 이게 뒤에서 이렇게 잘 때 고개가 한쪽으로 막 처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고, 거기다 220V 아울렛까지 있습니다. 자, 이 X6랑 조금 이따 비교를 할 텐데요, 이 옵션 하나만으로 그냥 GV80 쿠페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옵션입니다. 이거를 풀옵션 하시든 안 하시든, 아까 제가 얘기한 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 다음에 요 2열 컴포트 패키지, 이 두 가지 옵션은 무조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는 이제 뱅앤올uf슨 해서 190만원 추가. 참고로 X6는 하만 카돈이 들어갈 거예요. 뭐 하만 카돈보다는 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빌트인 패키지 해서 이게 이제 블랙박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또 추가가 되는 게 보조 배터리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좀 헷갈리는 구간은 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묶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빌트인 캠은 사실 좀 가격 대비 좀 품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나온 빌트인 캠 2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거기다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블랙박스 플러스 보조 배터리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고급차를 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2열 컴포트, 빌트인,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X6에는 없는 후속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여기 이제 물론 유료긴 하지만 300만원 추가하긴 하지만 14.6인치 듀얼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모니터 하나당 150만원. 어쨌든 요거는 그 X6에 없는 이런 옵션도 좋고요. 사이드 스텝은 이제 고정식이 있고 전동식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고정식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염지역 통과를 했을 때 도어 하단부가 오염되는 부분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하단부가 오염이 되면 뭐가 안 좋냐면, 타고 내릴 때 옷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긴 좋겠죠. 이게 사실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뭐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이거 밟는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염지역 통과할 때 그걸 방어해주는, 도어 하단부가 오염되는 거 방지해주는 기능이 크고요. 실제로 이제 타고 내릴 때 편하게 하려면 이게 좋아요. 이게 정말로 승하차 시 편의성을 해주는 게 바로 사이드 스텝인데,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200만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요거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롤스로이스처럼 주행시 엠블렘 수평 상태로 유지해주는 휠캡이 있는데,
이 9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하시는 게 좀 간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거 이제 3.5 슈퍼차저, 뭐 디자인 셀렉션 2, 22인치 휠, 그 다음에 이런 옵션을 다 하게 되면 대략 1억 1000 정도 됩니다. 대략 1억 1000. 자, 이 1억 1000이면 X6의 가격이 40i 휘발유 3000cc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1억 33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X6가 만약에 뭐 할인을 한다, 뭐 1000만원, 2000만원 할인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일단 성능을 보시면, 자, 3.5 기준으로 봤을 때 배기량이 일단 3500cc입니다. BMW는 X6는 3000cc고, 그리고 415마력의 56토크. 제로백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3.5 터보 기준으로 제로백이 5.5초입니다. 5.5초고 BMW X6가 5.4초. 배기량이 500cc 더 적으면서도 제로백이 0.1초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은 48V로 갔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GV80 쿠페가 좀 더 빠르겠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48V 슈퍼차저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2.5 터보랑 3.5 터보는 좀 성능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제로백도 2.5 같은 경우는 6.9초, 3.5가 5.5초. 그래서 마력 토크뿐만 아니라 제로백도 이제 1초 이상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 3.5 터보랑 48V 슈퍼차저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X6 대비 이제 500cc 배기량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차가 별로 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격 풀옵션 기준으로 2천만 원 차이,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진 않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2열의 리클라이닝 기능, 그 다음에 풀옵션 기준으로 듀얼 모니터, 그 다음에 풀옵션 기준으로 48V 슈퍼차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BMW S6를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전장이 4965예요. 그래서 BMW가 4960,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휠 베이스를 보시면 2955, 그 다음에 X6 같은 경우는 2975, 그래서 2cm X6가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패키징 기술이 좀 더 패키징에 많이 신경 쓰는 현대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답게 2열 공간 활용도는 확실히 제네시스가 낫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그 트렁크 공간이 GV80이 더 좋거든요. GV80 쿠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X6 하체를 보시면 진짜 좀 미쳤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GLE나 제네시스 하체를 보면 역시 고급차답게 하체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BMW X6나 X5 하체를 보면요, 굳이 막 되게 링크도 많고 더 두껍고, 아무튼 뭐 그 하체를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레 세게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하실 때 X6 정말 좋을 거예요. 확실히. 그냥 하체만 봐도 그 느껴지거든요. 대신에 뭐가 단점이냐? 공간이 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휠하우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서스펜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는 GV80이 좀 더 짧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전폭 같은 경우에는 BMW S6가 조금 더 넓습니다. X6가 2005mm고요. GV80은 1975mm. 네, 그래서 X6 역시 좋은 차라는 부분은 인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0인치고 추가적으로 22인치 휠을 하실 수가 있고, X6 같은 경우는 21인치가 기본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탈로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라인이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좀 꽉 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리어 쪽에 와이퍼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공력 성능. 역시 그래서 쿠페형 SUV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SUV는 그 좀 약간 둔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쿠페 스타일은 약간 스포츠 세단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스포츠 세단, 스포츠 쿠페, 세단형의 쿠페는 또 이 뒷공간은 거의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2열도 충분히 쓰면서 뒤에 트렁크 공간까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냥 SUV에 비하면은 공간 활용도가 적지만 뭐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서도 웬만한 스포츠 세단만큼의 성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매하기 아주 좋은 게 바로 요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릴이 요 G 매트릭스 패턴이 여기가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GV80하고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네, 전면부에서.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요 면발광, 이 면발광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이쪽에도 아주 길게 이 스포일러 쪽에도 이렇게 램프를 달아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데 달잖아요. 이런 데 다는데 이쪽에 단게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 이제 디자인 셀렉션 2를 하시면 이제 이 파이핑, 스티치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가 됩니다. 이렇게 시트가 이제 퀼팅 파이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시트를 구매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이게 오래 타셔도 주름이 안 져요. 이 자체가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디자인 셀렉션 2까지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중접합 차선 유리가 있다는 거고, 이 핸들 부분이요, BMW보다 핸들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 핸들 보시면 이쪽에 펀칭이 되어 있어요. 벤츠나 아우디도 고급 차에는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BMW는 뭐 M이든 뭐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죽 시트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핸들은 제네시스가 더 낫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잡았을 때 이 펀칭이 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좋고요. 뒤쪽에 보시면 얘는 GV80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발광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히든 타임 머플러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좋은 게 BMW도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BMW 보니까 약간 이게 화면이 두 개인 것 같아요. 12.3인치, 14.9인치 다 두 개인 것 같은데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27인치 하나로, 이게 또 간지죠. 모드는 이제 화이트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능하고, 여기에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디지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있으면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카메라로 보이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광각이에요.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광각 카메라라서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립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켰을 때 계속 손 잡으라고 막 나오고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립에서 전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핸들에 손만 갖다 대도 쭉 자율주행 하실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벤츠처럼 여기 이쪽에 또 열선이 들어갑니다. 이게 겪어보시면 진짜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쪽에 팔 많이 걸잖아요. 이게 딱 따뜻했을 때 그 느낌이 생각하시는 건 훨씬 좋아요. 골프 많이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참 이런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빌트인 캠 2, 하나는 ADAS 차선 이탈과 관련된 카메라고요. 하나가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화면을 양쪽에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이렇게 딱 시동을 켰을 때 띵 하고 올라온다거나 뭐 회전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에르고 모션 시트, 이게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넣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편해요.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 가신다고 하면 무조건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3.5 터보 같은 경우는 트윈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보는 차들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운드거든요. 사운드인데 BMW X6는 아무래도 사운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제가 40i는 몰아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BMW M 같은 경우에 되게 사운드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GV80 쿠페도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스포츠 액티브 사운드로 한다는데 얼마만큼 좋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되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DAS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래서 차선 변경까지 된다는 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도 은근히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도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박을 뻔했는데, 아니면 내가 크게 놀랄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미리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요 고스트도어 클로징. 이런 차들은 이제 문이 두껍고 패킹이 쫀쫀하기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힙니다. 아반떼 문 닫는 거랑 제네시스 문 닫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스트도어 클로징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하시면은 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나는 이제 안내선까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된다는 거.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해가지고 이 렌즈들이 되게 조그매졌어요. 조그매지면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웰컴 라이트고요. 이 LED 램프를 각각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하이빔을 켜시면 맞은편에 차가 오면 이제 온 오프밖에 없었는데, 이 마이크로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 오프가 아니라 그 부분만 껐다 켰다, 그 부분만, 예,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LED 램프가 많아진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타고 내릴 때 편하게 하시려면 전동식 사이드 스텝, 전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도 고정식만이라도 하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도어 하단부 오염물질 방지해주는 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정식을 하시고 정말로 타고 내릴 때 편하게 하시려면 전동식 사이드 스텝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옵션은 뭐 글쎄요, 굳이 모르겠습니다. 자, 색상을 보시면 EV80 쿠페 보시면은 이제 무광 색상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은근히 흰색도 무광 흰색이 더 고급스럽고 하긴 한데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조금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유광은 기본, 얘는 70만원 추가입니다.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네, 얘 기본이고요. 22인치가 있는데 확실히 22인치가 많이 예쁘네요. 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인데 확실히 GV80 쿠페는 기본도 예쁘긴 해요. 이렇게 시트벨트도 레드로 들어가고, 예, 스티치도 이런 레드 스티치도 되게 예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셀렉션 2로 가시게 되면 네, 이렇게 시트의 이 퀼팅 파이핑 요게 틀립니다. 이게 딱 앉았을 때 느낌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레드 시트 되게 예쁘네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셀렉션 2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150만 추가거든요. 300만원 추가 아니고 150만원 추가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관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드로 할 거냐, 이게 우드고 그 다음에 카본으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둘 다 예쁘죠. 뭐 이게 리얼 우드이기 때문에. 예.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휠베이스 동일하고요. 전장이 살짝 깁니다. 2cm, 예, 2cm 더 기네요. 이런 그 옆 라인이 더 이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제네시스 GV80 쿠페가 GV80 대비는 많이 비싸다. 물론 이제 뭐 풀타임 4륜 구동이라든지 디자인 셀렉션 1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BMW X6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 풀옵션 기준으로 가격이 2천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쪽에 2열 후속 모니터, 그 다음에 전동식 사이드 스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가격이 이제 한 1억 1천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 S6가 이제
판매 가격이 1억 3천 정도 하긴 하지만 뭐 할인을 받으면 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실내 공간은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서 제로백 같은 부분에서 X6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5 터보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4초, 5.3초 이렇게 거의 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펀 드라이빙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X6가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면 훨씬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무튼 X6가 더 좋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진 만큼 S6는 더 서스펜션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2열 가족이 만약에 같이 다니신다고 하면은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이서만 타고요, 앞좌석만 타고 퍼포먼스를 즐기겠다고 하시면 저는 X6가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가족형으로 내 식구가 가끔 뭐 캠핑도 간다, 골프도 간다고 하시면 저는 GV80 쿠페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컨드카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